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청의 친환경 급식지원센터장 박종민입니다. 작년과 올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특히 또 우리 생산자들께서 참 큰 어려움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급식이 정상적으로 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급식이 중단되거나 축소됐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셨고 아쉽게도 올해도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잘 이겨내실 거라 믿고요. 또 거기에 이겨내는데 우리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생산자분들께서 우리 친환경 학교 급식에 대해서 또는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에 관련된 민관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경기도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그런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뭐 민관 거버넌스라는 부분은 어떤 그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정부나 행정에서만 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뭐 관련되는 생산자랄지 뭐 유통 또 전문가 이런 모든 분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환경 학교 급식 관련해서의 그 민간 거버넌스는 크게 친환경 학교 급식의 어떤 그 지원 규모랄지 보조 비율 이런 것을 전반적인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친환경 급식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시고요. 이 부분은 교육청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을 많이 결정을 하죠. 1년에 보통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급식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급식 지원 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학교 급식에 참여하는 그런 그 전처리 업체랄지 뭐 배송업체들의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거나 또는 뭐 그 우리 생산자분들하고는 뭐 그렇게 크게 관계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학교에서 갑자기 예컨대 무슨 돌봄 교실 같은데 그 학교에 공급하다 보면 유통비가 별도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결정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있죠. 운영위원회 밑에는 각 분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 분과가 있고 또 공공급식 분과 또는 뭐 교육 분과 생산 분과 뭐 이런 분과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 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요. 또 우리 생산자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잘 아시는 가격결정협의회도 하나의 민관 거버넌스입니다. 민관 거버넌스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학교 급식에 관련되는 그러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거죠.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그리고 또 평가도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거버넌스에서 해야 될 일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 학교 급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도 찾아내고 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점검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을 되짚어 보면 참 우리 생산자분들 참 마음 아프셨을 겁니다만은 그 4월부터 5월 사이에 그 학생 가정 꾸러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그 기대감도 가지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농가분들께서 정말 소중하게 키우신 농산물이 밭에서 그냥 말라 버려지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는 최대한 그 아픔을 또 보상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어떤 농가 지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생산자분께서 잘 이해해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가 올해도 아직은 진정될 기미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그런 그 부분이 좀 작년보다는 많아졌고요. 기본적으로 3분의 1 이상이고 거의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이 항상 학교를 가고
나머지에서 3분의 1. 또 고등학교는 3학년은 계속 다니고 1, 2학년이 교대를 하다 보니까 거의 한 50% 이상의 학생들이 지금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급식 들어가는 물량을 보면 약 거의 한 70%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아쉬운 대로 약간의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생산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시기까지는 아직 우리 경기도에서 나는 농산물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농가분들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급식이 줄어드니까 어려움은 뭐 일부 농가에는 아마 있으실 겁니다만은 지금은 아직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4월과 그다음에 5월이 되면 우리 경기도 농산물이 되게 많이 나올 때가 되죠. 그렇게 된다고 하고 학교 급식이 이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그 계약 재배하신 그런 농산물의 판로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예측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좀 마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학교 급식에 출하된 농산물 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농림부와 같이 해서 하는 그 할인 판매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3월부터 5월까지 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그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그 이 시기를 대비해서 했던 부분이 우리 그 전국적으로 그 임산부에 대한 친환경 그 농산물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만 하더라도 한 3만 명의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걸 대비해서 우선 경기도에 가는 그 임산부들께 가는 친환경 농산물은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특히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다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납도 최대한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서 좀 더 그쪽의 판로도 확보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또 반가운 게 우리 어린이집에 건강과일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세계시군부터 해서 과일도 친환경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우리 농가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할인 그 판촉 행사와 그 다음에 또 임산부에 대한 친환경 꾸러미 지원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계획대로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쉬운 부분인데요. 제가 나가 보니까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가격이 20%를 할인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또 우리 농가분들께서 자체적으로 또 10%를 더 할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에 비해서는 뭐 비슷하고요. 그리고 일반 농산물보다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뜻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더구나 아직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외관상으로 봤을 때 품위가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좋지 않다고 아마 느낄 겁니다. 소비자들이.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물론 뭐 이런 기간에 많은 것을 판매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그런 그 일반 유통, 학교 급식이 아닌 일반 유통에 대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게 친환경 학교 급식이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우리 그 농가들의 판로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같이 학교 급식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은 속수무책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예. 이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쭉 지난 이제 10년 정도의 친환경 학교 급식을 돌아보면서 보면 이게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농가들의 그 판로가 너무나 학교 급식에 크게 비중을 차지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판로 걱정 없이 학교에만 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렇게 학교에만 물론 뭐 농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많은 농가들이 학교에만 전문적으로 내기 위해서 거의 농산물을 생산하다 보면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소비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도 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그 시장이 소위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그 고가의 고품질의 이 농산물의 그 시장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공공급식 부분부터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그런 시장이 확산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코로나 같은 작년과 올해 같은 그런 이 경험을 살려서 일반적인 그 유통에도 도와 또 농가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판로를 다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을 뭐 올해부터 한 건 아니고 그 전에 했었는데 참여하는 학교가 거의 없었죠. 예, 다행히 이제 올해는 지금 보니까 한 45개 정도 고등학교에서 참여를 하는데 재밌는 게 하남시 같은 경우는 전체 고등학교가 다 합니다. 물론 뭐 한 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30여 개 시군에서 고르고 몇 개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똑같은 그런 차익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친환경 학교 급식을 하고 또 어떤 데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하질 않죠. 이러한 문제는 고등학교만은 문제는 아니고요. 중학교도 비슷합니다. 중학교는 뭐 관내에 약 한 700여 중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반 정도에서 친환경 학교 급식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반은 참여를 안 합니다. 다행히 초등학교는 거의 90%에서 100%를 참여를 다 하고 있죠. 보면은 이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참여율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친환경 학교 급식에 대한 좋은 점을 아직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학교 급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친환경 학교 급식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몰라서 하는 학교보다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가격과 품질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가 이렇게 참여를 안 하는 이유는 우리 같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워낙 많이 먹잖아요.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고기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고기와 또는 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을 하게 되면은 약간 식재료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가격의 부분에 있어서 어려워서 이렇게 참여를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품질 부분에 있어서도 반반입니다. 어떤 분들은 품질이 참 좋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품질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건 기준이 달라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우리 진흥원과 같이 해서 이제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그 식재료의 품질 기준서도 만들어서 학교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기준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고 반응을 물어보셨는데 친환경 학교 급식을 하는 데서는 다 좋아합니다. 특히 영양교사분들이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정말 우리 지역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고 또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좀 안 좋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니 또는 뭐 품질이 좀 떨어지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등학교에 대한 그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그 작년 연말에 학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동영상 친환경 학교 급식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해갈 것이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가격 이런 부분에 이제 쉽지는 않은데 친환경 학교 급식에 대한 확대 방법은 우선은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에서 성남과 화성과 고양과 용인 이 네 곳은 우리 그 경기도 광역급식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곳의 문제점이 뭐냐면 물론 뭐 성남은 생산자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성남을 뺀 고양과 화성과 용인의 문제점은
그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그 농산물이 많이 나오지 않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갖고 온 농산물의 비율이 거의 50에서 60%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경기도에서 나는 농산물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최대한 광고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또 이제 올해부터는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군납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린이집에 대한 소위 말하는 공공급식의 확대 부분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친환경 농업의 확대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친환경 학교 급식 처음에 시작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물론 뭐 학교도 많지도 않았고 또 생산 농가도 거의 제 기억에 한 100여 농가 정도가 참여했었는데 당시에 경기도 농산물이 들어가는 비중이 제 기억에 한 16%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전체 들어가는 거에.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경기도는 주로 엽채류를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급식에서 이 국거리 정도, 그 정도, 그다음에 반찬류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의 그 판로가 그렇게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거의 75% 정도가 학교 급식 그 농산물에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입니다. 감자, 양파, 배추, 심지어는 메론까지 경기도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저희가 품목수가 거의 110개 정도의 품목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 급식에 들어간 농산물 품목 전체라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신규 품목에 대해서 고민해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참 대단한 거죠. 경기도 농민들이 대단하신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니까 콩나물콩 같은 경우도 이 콩용 그 콩 이 부분에 계약 재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괜찮은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가공 중에서 두부 같은 경우도 콩을 필요로 할 텐데 그 콩을 관행콩이 아니라 친환경으로 하는 그런 방법들도 좀 같이 좀 찾아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 관행적인 농업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거 이제 그 학교랄지 아니면 그 친환경 농산물의 공공급식 확대 부분을 통해서 이제 판로를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새로운 품목을 계속해서 육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장들까지 있어요. 보면은 경기도에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가면은 사실 품질이랄지 생산성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극대화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그 품목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다 확대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품목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 뭐 친환경이 한 5% 내외입니다만은 관행 농업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우리 경기도에서 있는 관행 농업 친환경으로 바꾸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농산물까지도 물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았다고 보는데 또 그 외에도 더 찾아서 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바로 가격과 품질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여러분들이 교육하시면서도 논의들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또 우리 전문가들하고 논의도 하고 행정에서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친환급식 지원센터의 단라전보다는 지원센터의 역할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는 도의 한 과입니다. 과인데 제가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에게 질문 주셨던 민관 거버넌스 말씀하셨는데 센터에서 하는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이런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급식에 관련 친환경 급식에 관련되는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1년 내내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친환경 급식에 대한 공공 조달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에서부터 저장, 가공, 공급, 운송까지 이런 것, 그리고 또 학교를 늘리고 또 예산을 세우고 하는 그런 공공 조달 체계를 만드는 걸 하고 있고요. 그 공공 조달 체계를 센터에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중에 학교 급식에 대해서 그 공공 조달을 농수산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거죠. 공공 조달은 학교 급식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군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납 부분도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린이집 또 나가서는 또 복지시설까지 공공급식을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친환경 농산물 또는 친환경 농업, 친환경에 대한 이 교육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생활 교육인데요. 우리가 친환경에 대한 가치와 또 정확히 알 수 있는, 또 그리고 이게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 문화를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곳,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 이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친환경 급식에 대한 예컨대 학교 급식, 군납, 그 다음에 어린이집 더 확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진흥원이 이제 실제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 그야말로 공공급식이 된 겁니다. 가격 결정에서부터 유통 단계 모든 부분이 숨기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공성, 이런 것들이 잘 확보됐다고 봅니다. 그런 방면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나아질 것입니다만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공성 또는 뭐 신뢰성, 투명성 이런 건 좋아지는데 효율성이랄지 이런 전문성 이런 부분 약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그러한 시간이 앞으로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이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의 수요자이신 생산자분들께서 바쁠 때 교육을 받으라는 건 사실 수요자 맞춤형이 아니죠. 왜 2월 달에 하지 않았는지 미처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예컨대 이제 우리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 또 그런 것을 보조금 집행하기 위해서 결제해야 될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2월을 지나서 3월에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해서 1월 달에라도 맞춰서 2월 달에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이제 내년부터는 2월 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꼈고 우리 경기도 농가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게 작년 같은 경우 아마 9월 달이었나요? 그 긴 홍수 때 이후에 전국에 농산물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가격은 뭐 제 기억에 일부 품목은 일반 농산물이 막 두세 배가 뛸 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계약재배 농가들은 계약했던 그 단가대로 가장 먼저 다른 데 내지도 않아요. 가장 먼저 학교급식 내주더라고요. 야, 이거 보고 정말 제대로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판촉 행사를 할 때도 물론 이번에 뭐 농림부와 같이 해서 할인을 20% 해줬습니다만은 또 거기다가 농가들도 또 우리가 10%더 하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참여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건 제가 봐서는 이거 조직화인데요. 이 조직화는 세계 어디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봤냐 하면 바로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교육을 담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 단체나 기관 큰 일을 했던 거고, 여기에 정말로 빠짐없이 참여했던 우리 농가들의 노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항상 받는 것만 아닙니다. 이제 제가 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10년 정도 했으면 어지간한 대학생 이상입니다. 적어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우리 약 300여 우리 생산자분들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 수준도 이제 높아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생산 재배 기술 무슨 뭐 품질 관리 이런 것은 아주 기본이고 또 항상 해야 되겠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좀 내 농산물 학교급식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품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특히 또 고객에 대한 생각들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좀 전에도 아쉬움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농산물의 판로는 어떻게 다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 과제를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이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육 좀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교육 그 정책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 감안해서 이제 우리 농가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도 좀 찾아볼 테니까 생산자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하반기 때 약간 했던 게 이제 같이 정담회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생산자분들과 정담회 하면서 나왔던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 하나가 어떻게 보면 반성의 시간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자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이 정말 잘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다. 스스로의 문제가 뭐냐면 이 무농약과 유기농에 대한 구분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무농약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해서 일반 농산물은 친환경으로 바꾸고 또 무농약으로 바꾸고 무농약은 유기농으로 바꾸는 게 방향이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그 오히려 유기농이 무농약으로 가는 현상이 있다는 걸 얘기 듣고 굉장히 좀 놀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진흥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이제 유기농에 대해서는 수매를 때 한 10% 정도 가격 차이를 두고 수매를 하죠. 지금은 뭐 전체 수매 계약 재배 물량의 약 5% 정도밖에 유기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지나 보면서 물론 뭐 이거는 정책적으로 계속 갈 겁니다. 더 가야 될 부분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유기농과 무농약을 구분할 단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학교에 예를 들어서 뭐 유기농을 선택할 것과 무농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고 가능하다면 또 유기농에 대해서는 차익을 더 보조율을 더 준다랄지 이런 방법까지도 해보고 일단 올해 이렇게 해보고 이 결과를 가지고 이 학교급식 지금 정책 때문에 유기농이 무농약을 가는 건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해결한 방법들을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산물 특히 이제 쌀 부분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쌀도 그러는데 쌀은 지금 그 차익 부분에 있어서 유기농 부분은 시분에서 좀 더 차익을 더 줘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과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잠깐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이제 우리 친환경 학교급식은 과거 10년에서 이제 앞으로 10년은 굉장히 세세한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는 그런 10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10년은 준비하는 그 뭐 규모랄지 이런 데 신경 썼다면 이제 앞으로 10년은 이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모든 것들을 최적화시킬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생산자분들께서는 가격과 품질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됩니다. 가격을 낮춰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낮출 수 있을지, 생산성을 높여서 가격이 좀 낮게 될 수 있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고요. 품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일반 그 판촉 행사 가서 보니까 어쨌든 외관상으로는 친환경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품질이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뭐 친환경이 꼭 뭐 그렇게 편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최대한 품질을 고품질을 만들 수 있도록 또 그 외관뿐만 아닙니다. 뭐 당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반복됩니다만은 친환경 학교급식의 모든 것을 다 붙는 그러한 그 소위 말하는 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재난 상황이 닥쳤다랄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친환경 시장이 확대되는데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좋지 않으니까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다변하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 제 기억에 이 팔당 지역의 농가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느꼈던 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놓으면 한 60% 정도까지는 판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40% 정도는 판로가 없어서 일반 시장에 내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일반 농산물로. 그러면 오히려 일반 농산물보다 값을 낮게 받는 너무나 불합리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나머지 한 40%에 대해서 고정적인 판로를 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게 친환경 학교급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농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 학교급식에 올인한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판로를 좀 더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은 거대한 회사입니다. 1년에 뭐 정상적으로 하면 1,5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농산물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는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300여 농가가 생산에 참여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또 지마크 가공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영체도 버섯도 있고요.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한 것을 저장하는 그런 곳이 있고요. 또 전처리하는 그런 곳만 하더라도 한 11군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저장한 것을 전처리하고 운송하는데도 중앙에 사는 것과 시군에 사는 그런 업체만 하더라도 45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인원만 하더라도 농민을 빼고도 한 5, 600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회사 같으면 모든 것이 생산에서부터 이 시장 가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될 수 있을 텐데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업무의 효율성 이런 분들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적화시키는 게 앞으로 우리 10년의 과제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생산자분들께서는 생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최적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유통이랄지 또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청과 또 지금 이제 주체가 되고 있는 경기농수산진흥원이 함께해서 최적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생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